자,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금기쁨입니다. 자,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본 콘텐츠는 투자 권유 영상이 아닙니다. 학습용 콘텐츠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13F 공시를 볼 건데, 큰손이죠. 드러컨 밀러의 선택. 결과적으로 먼저 깔고 가면 빅테크보다는 광통신 메모리였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이 기준을 모르면 착각할 수가 있어, 사람들이. 이 공시는 2026년도 5월 16일 새벽 한 4시쯤에 올라온 자료예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자료다. 그런데 뭐냐면 이 내용 자체가 5월 16일 거가 아니라 3월 31일 그때 보유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손을 떠난 종목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큰손이 3월 30일까지 이런 종목을 갖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야 얼마 전까지 5월 16일까지 이런 종목 갖고 있었대 라고 멍청한 뒷북치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거 먼저 깔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13F 이거 뭐냐, 몇 번씩 들어보실 텐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큰손들이 분기마다 공개하는 내가 가진 보유 주식 자료예요. 그러니까 큰손들이면 우리보다 훨씬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이 돈의 흐름을 더 냉정하게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그 선택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 시점에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이런 걸 보유했었구나. 그들의 픽을 보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수준의 한번 흉내라도 내기 위해서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실력이 성장하는데도 뭐 도움이 돼요. 자, 쉽게 갑시다. 자, 이 자료는 아까 말한 대로 투자 권유가 아니라 그냥 공부용이다. 네, 라는 거고요. 뭐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이 큰손들이 뭐 이래서 어떤 시장에서 어떤 비중을 늘리고 어떤 비중을 줄이고 아니면 섹터로 어디로 이사를 가고 이런 방향성을 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자료는 뭐 사는 용도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공부용입니다. 매매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중을 줄이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봐야 되겠죠. 네. 자, 이번 그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 공시를 보면 보유 종목 수는 늘었어요. 네. 그런데 포트폴리오 가치는 이전 분기보다 줄었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그러니까 한두 종목에 돈을 몰빵해서 크게 몰아넣은 게 아니라 큰 포지션은 일부 일단은 뭐 수익이 되든 뭐가 되든 실현을 했고, 그래서 일부러 비중을 줄이고 여러 쪽의 갈래로 여러 계란으로 좀 나누어 담은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공격적으로 그냥 한 방에 화끈하게 몰빵했다 이런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조금 오히려 이제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몸을 사려가면서 여러 방향으로 기회를 조금 저변을 좀 늘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놀라운 건 상위 종목은 의외로 바이오였다. 자, 이번 공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나테라예요. 자, 근데 그렇다고 뭐 나테라를 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이 사람이 그때 선택했던 내용이었으니까. 자, 많은 분들은 드래켄 밀러라고 하면 엔비디아, 마소, 애플, 아마존 뭐 이런 빅테크를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참 놀랍게도 이번 공시의 가장 큰 축은 바이오, 네, 나테라, 인스메드, 그 다음에 뉴 암스테르담 파마, 그 다음에 테바, 이런 헬스케어와 바이오 종목이 꽤 크게 들어가 있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알고 가야 될까요? 이거죠. 큰손은 반도체만 보지는 않는구나. 개별 바이오 성장주도 다음의 먹거리로 크게 보고 있었구나. 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I 후방 인프라 종목도 본다. 지금 눈에 우리 AI가 워낙에 지금 랠리를 펼치고 있고 그 정면의 모습만 보고 있지만 큰손들은 그 다양한 각도로 본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좀 중요해요. AI 인프라인데 여기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브로드컴, 인텔, 마이크론, 샌디스크, 시케이트, 코이런트, 누멘텀, 그 다음에 셀레스티카, 자빌,
같은 종목들이 보인다는 거죠. 이 종목들은 엔비디아 이런 대장하고는 좀 달라요. 데이터 센터가 커질 때 필요한 아까 설명했던 게 뭐예요? 메모리, 저장 장치, 광통신, 서버 부품, 반도체 후방 인프라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큰 손들은 뭐 엔비디아만 잘 된다고 해서 끝 이건 아니라는 소리죠. 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결국에는 뭐냐면 뭐 GPU가 많아지면 데이터 저장해야 될 뭐 SSD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할 거고 데이터를 옮기면 어떻게 돼? 광통식 장비도 필요할 거고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인프라가 많이 필요해진다라는 거죠. 자, 6번 핵심이 있다. 엔비디아 다음 병목이다. 병목이 뭐야? 막힌다는 거잖아요. 자, 내가 데이터 센터를 더 크게 만들고 싶어. 그런데 내 GPU만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메모리도 필요하고 앞서 말했던 광통신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 더 말해봐 길어지니까 이거죠. 이 시스템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덩달아서 커지는 것들 인프라들을 같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함께 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중국집 가서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 고민하고 있을 때 큰 손들은 세트 메뉴 A 세트 메뉴 B 세트 메뉴 이런 거 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자, 여기서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런데 특이한 흔적이 있죠. 빅테크를 줄인 흔적이 있다 라는 것이죠. 자, 산종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비중을 늘린 뭐 바이오처럼 크게 늘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줄인 것도 봐야 되죠. 자, 이전 분기에는 알파벳도 있고 아마존, 그 다음에 XLF, 그 다음에 뭐 금융 ETF, 그 다음에 쿠팡 이런 종목의 비중이 컸는데 근데 이번에는 알파벳이 사라지고 아마존 현물 비중도 크게 줄였어요. 그리고 XLF 금융 ETF도 약간 좀 뭐가 어디가 뭐 빠진 것처럼 보여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1분기에 빅테크와 금융 쪽에 아주 큰 포지션을 확 줄였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야, 줄였으니까 알파벳 나쁘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그 시점에 빅테크 비중을 줄이고 다른 기회를 한번 찾아 헤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빅테크를 줄였다 해서 빅테크가 끝났다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빅테크 지금 말 그대로 쩐의 전쟁을 할 정도로 엄청 벌고 싶어서 난리입니다. 네, 물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나쁘다는 결국은 아니다 라는 거. 자, 특이점이 있어요. 브라질과 원자재도 중요한 부분이다. 자, 이번 공시에 EWUG도 보여요. 자, EWUG가 뭘까요? 바로 브라질 ETF입니다. 여기에 콜옵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YPF, 서던 코퍼, 알코아, 그 다음에 원자재 ETF도 보여요. 이건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드래킨 빌러가 미국만 본 게 아니야. 미국 빅테크만 본 게 아니라 브라질, 원자재, 자원국 이런 쪽도 같이 봤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미국 주식이 내일 펼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가격이 좀 비쌌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 리스크 때문에 원자재 값은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본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실물 자산을 좀 더 가치 있게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포트폴리오에서는 뭐 AI 하나만 보는 포트폴리오가 결코 아니었죠. AI 인프라, 바이오, 브라질, 원자재 이런 것들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자, 옵션은 담정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인데, 자, 여기 보면 컬이라고 뭐 우리가 옵션하면 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콜옵션이에요. 콜옵션은 주가 상승에 쉽게 말하면 베팅하는 도구죠. 하지만 항상 단순한 상승 베팅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뭐다? 결코 오산이다. 다른 포지션을 해지해버리거나 현물 비중을 줄이면서 상승 가능성만 제한적으로 남겨주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마존 현물을 줄였어요. 그런데 아마존 콜옵션이 남아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마존을 크게 들고 가는 건 줄였지만 상승 가능성은 얘는 그래도 일부 남겨놓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은 너무 단정하면 위험하다. 그리고 이거는 뭐 큰 틀에서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얘는 빼고 나머지만 생각하면 돼요. 아까 말했던 AI 인프라, 바이오, 브라질, 원자재까지만 생각을 해도
오늘 공부해서 한 80점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이 뭐냐? 빅테크 대장주 비중은 줄였지만 아까 말했던 뭐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비중을 늘렸다 또는 다각화했다, 그런 이제 분산된 포트폴리오다, 이런 부분인 거고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이 자료를 보고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월 16일에 나온 자료고 보유한 거는 이때까지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다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시장을 해석했는지 그거를 한번 지나간 과거를 한번 우리의 생각도 겹쳐 보면서 공부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 공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큰 손은 빅테크 대장주에만 기대를 걸지 않았구나. 오히려 AI 데이터 센터 후방주, 메모리, 스토리지, 광통신, 바이오, 프라질, 원자재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실하게 늘렸다. 그러니까 이거죠. 엔비디아가 오른 다음 돈은 어디로 갈까? 이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따라오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